소개받은 김광동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자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두세 가지 포인트 강조드리고 싶은 두세 가지를 언급함으로써 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1971년 전개된 10월 유신의 성격과 의의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 맞이한 국가 생존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자 도전이고, 그 대응과 도전의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나라는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 11위의 거대한 중견 이상 국가가 되었습니다만 1960년대 대한민국이 위치한 것은 강대국의 질서, 그 질서 변형에 언제든지 좌우되고 희생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결말이 한국의 식민지를 가져왔고, 태평양전쟁에서의 일본에 대한 미국의 승리가 우리의 독립을 가져왔고, 공산 제국의 일제 남침에 대한 미국과 자유오방국의 대응이 우리가 공산주의로 가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질서와 국가체제는 작은 나라일수록 스스로 설 수 없고, 위상이 작은 나라일수록 국제체제의 질서의 결과물이고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968년 67년 말부터 68년, 69년, 70년에 전개된 우리 앞에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 체제가, 이 국가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위기와 위협이 엄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시아 국가는 아시아가 지켜라, 미국은 아시아에서 떠난다, 2서단과 7서단은 철수한다, 베트남에서 미군은 철수한다, 대만과는 단교한다, 중국과는 수교한다, 닉슨과 키신저는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다, 아시아의 질서와 영향력은 중국 주도로 간다 라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제2의 베트남을 생각해야 됐었고, 중국과 미국 간의 질서 재편 과정에서 또다시 휘둘리고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거대한 휘용돌이 속에서 떨려가는 나라로 좌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밝혀진 것입니다만 미국이 중국과 협상을 하고 중국을 국제무대에 복권시키고 아시아에서 떠나겠다고 하는 것은
소련에 대한 미국의 집중적 대응이고 소련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서 중국과 협력한다라고 하는 거대한 기본 전략의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베트남에 대한 반전 여론이 높아지자 베트남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명예로운 철군과 철수의 방식이었습니다. 결국은 중국 주도적 동아시아 질서를 용인하는 방식이고 그 방식은 대한민국은 중국 패권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고 북한을 주도적으로 하는 질서 속에 편입되는 과정에 내몰렸던 것입니다. 대만과의 단교, 미국의 중국과의 수교, 베트남 철수, 2사단과 7사단의 철수,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패권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속 생존에 대한 위협 그 자체입니다. 살아날 수 있느냐, 과연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되냐, 다시 에치슨 선언처럼 전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냐, 위기에 직면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68년, 69년, 70년, 71년에 전개되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인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47페이지 밑에서 9번째 줄, 47페이지 밑에서 9번째 줄에 박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10월 유신에 대한 특별선언을 발표합니다. 긴장 완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존을 얘기하지 않는 상황이죠. 긴장 완화라는 대땅트라는 미명 아래 이른바 열강들이 소련과 중국, 미국을 얘기하는 거죠. 제3국이나 중소국가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또 이들의 열강의 질서 재편 속에서 희생물이고 떠밀려 가는구나. 희생의 제물을 삼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 밑에 줄에 미국과 중국의 조치는 아시아의 기존 질서를 뒤바꾸는 것이며 지금까지 이곳에 평화를 유지해온 미국이죠. 안보 체제마저 변질시키는 커다란 위협이다. 생존의 위기 앞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방법을 갖습니다. 중소국가로서 더 이상 희생물이 되지 않겠다라는 방향과 각오 같습니다.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국민들과 주변 국가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공산주의를 압도할 수 있다라는 확신과 신념을 주고 그거에 대한 총력 체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에 발맞춰서 북한과 공산주의는 압도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무너뜨리기 작업 가속화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68년에 청와대 습격입니다. 그것이 바로 68년에 미국 푸에플로 함의 80명에 대한 납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68년에 울진 삼척에서 120명이 3달간 난동을 부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혁명당이 지금도 한명숙의 남편 박성준이나 문재인이 가장 존경한다는 신영복이나 그들이 통역당이 암약하고 준동하던 상황입니다. 그것이 67년, 68년, 69년, 70년에 전개되는 상황입니다. 비로소 대한민국에서는
생산이 이루어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일을 하고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하고 기업이 만들어지고 수출이 시작되던 상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4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박 대통령은 65년을 일하고 전진하는 해로 삼았습니다. 일하고 전진의 해로 삼았고 66년에는 다시 또 일하는 해로 삼았어요. 67년은 다시 조국 근대화해로 삼았어요. 다시 68년은 대한민국 건설의 해로 삼았습니다. 일하는 해, 또 일하는 해, 근대화의 해, 조국 건설의 해로 삼았는데 이것이 65, 66, 67, 68년인데 미국이 지켜주지 않겠다. 미국이 떠나가겠다. 스스로 지켜라. 중국이 아시아에 영향력 있는 패권적 역할을 맡아서 하라는 얘기는 더 이상 이 체제가 존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스스로부터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하는 해, 건설하는 해는 기업이 5년, 10년, 30년 내다보고 공장에 투자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투자하고 누가 건설하고 누가 건물 짓고 누가 일자리 만들고 누가 수출 개발하고 누가 R&D를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이 나라가 확실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시작도 되지 않고 지속 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매몰렸던 겁니다. 20년, 30년 당신들의 재산이, 당신들의 투자가, 당신들의 공장이, 당신들의 연구개발이 결과를 맺을 수 있고 지켜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않으면 형해화되는 국가와 사회에 매몰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미군 철수를 앞두고 베트남에서의 미군 철수, 중국의 유엔 진출, 대만과의 단교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에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공산주의와 압도할 수 있고 우리는 중화학공업으로 자주국방으로 충분히 쓰고 압도한다라고 하는 확신도 줘야 되고 결과물도 만들어내야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미군 없이도 미군이 떠나가도 무너지지 않아. 번성할 거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압도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됐습니다. 그것은 자주국방을 향한 세계 중병국을 향한 중화학공업이고 사회적으로 총력사회입니다. 그래서 예비군이 만들어지고 학도 호국단이 만들어지고 우리 스스로 목숨 걸고 이스라엘처럼 지킬 수 있는 나라야. 그것을 만들어갖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으로 가고 누구도 위협받지 않게 기계산업, 전자산업, 철강산업, 중화학공업산업, 조선산업, 자동차 산업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제가 45페이지에 말씀, 통계로 보인 68년, 69년 13, 14%의 경제성장이 결코 위축되거나 좌절되지 않고 연이어서 계속 10%, 10%, 14%로 달려나가고 수출 증가율이 3, 40%씩 매년 증가하고 중단됨이 없고 중화공업의 생산은 10%대에서 무려 48%대로 가는 세계사적인 민족사적인 비약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미군 없는 나라 생존의 위기에 당면해서 오히려 이것을 완벽하게 극복을 하고 오히려 비약과 성공하는 나라로 더 재도약하는 나라로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10월 유신이 갖는
우리 근현대사의 위대한 정환이자 성공의 기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